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지금까지 우리는 걱정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6가지 실천 방법을 배워보겠다. 카네기는 말한다. 걱정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듯이 걱정하는 습관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오늘 배울 6가지 방법은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적용해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이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다. 마음속에서 걱정을 몰아내는 법. 바쁘게 지내라. 여러분, 걱정을 없애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카네기는 단언한다. 바로 바쁘게 지내는 것이라고.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증명했고 심리학적으로도 명확한 근거가 있는 방법이었다. 심리학이 밝혀낸 근본 법칙 중 하나가 있다. 아무리 비상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 이상의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재미있는 일에 몰두하면서 동시에 깊은 걱정과 절망으로 힘들어할 수 없다. 활력과 열정을 느끼는 순간에는 우울함이 설 자리가 없다. 하나의 강렬한 감정은 반드시 다른 감정을 몰아낸다. 이것이 핵심이다. 메리언 더글러스의 이야기. 카네기는 메리언 더글러스라는 사람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더글러스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 둘을 연달아 잃는 끔찍한 비극을 겪었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며칠 밤을 한숨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며 심각한 신경쇠약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다. 그의 마음은 슬픔과 걱정에 꽉 짓눌려 있었다. 마치 조이는 바이스에 물린 것처럼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다. 하지만 그에게는 4살배기 아들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이 끈질기게 졸라댔다. 아빠, 장난감 배 만들어줘요. 더글러스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하지만 아이를 외면하기 어려워 마지못해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3시간 동안 배를 만드는 일에 골똘히 집중했다. 톱질을 하고 못을 박고 사포로 갈고 색칠을 했다. 그리고 배가 완성될 즈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더글러스는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맛봤다. 그 3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슬픔을 느끼지 않았다. 걱정이 사라져 있었다. 깨달음과 실천, 이 경험을 통해 더글러스는 깨달았다. 계획을 세우고 골똘히 생각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걱정에 빠지기 어려워진다. 그는 즉시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집안 곳곳에 쌓여있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여 목록을 만들었다. 고장난 문고리, 새는 수도꼭지, 페인트 칠이 필요한 벽, 정리해야 할 다락방. 2주 만에 무려 241개에 달하는 수리 및 정리 목록을 작성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뉴욕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했고 공익활동에 참여했고 교육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았다. 쉴 틈 없이 바쁘게 지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바쁘다 보니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걱정할 시간이 없다면 걱정을 할 수도 없지요. 위대한 사람들의 비결. 이러한 원리는 역사 속 위대한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되었다. 윈스턴 처칠. 제2차 세계대전의 절정기에 하루 18시간을 일했던 그에게 누군가 물었다. 총리님,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처칠은 이렇게 답했다.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도서관과 실험실에서 평화를 찾았다. 연구에 몰두하느라 걱정할 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연구자들이 신경쇠약을 앓는 일이 극도로 드문 것도 같은 이유였다.
가장 위험한 순간, 카네기는 우리가 특히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지적했다. 바로 여가 시간, 즉 일이 끝난 다음이었다. 일이 끝난 뒤 정신이 진공 상태에 가까워질 때 걱정이라는 음울한 악마가 공격했다. 물리학에서 자연이 진공 상태를 싫어하듯이 우리의 텅 빈 정신은 곧 걱정, 두려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채워지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걱정을 치료하는 방법은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뿐이었다. 작업요법의 효과, 실제로 육군 정신과 의사들은 전쟁 중 정신신경증에 걸린 군인들에게 작업요법을 처방했다. 환자들은 낚시, 사냥, 야구, 사진 찍기 등 숨 돌릴 틈 없는 여러 활동에 참여해야 했다. 이들은 끔찍한 전쟁 경험을 반추할 틈이 없어 증세가 호전되었다. 시인 헨리 롱펠로우는 아내를 화재로 잃은 후 끔찍한 기억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는 새 아이의 아빠이자 엄마 역할을 하며 단테 작품을 번역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 과정에서 슬픔을 잊고 평화를 되찾았다. 바쁨의 지혜, 카네기는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할 여유를 갖는 것이다. 고민할 여유를 주지 말라.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움직여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걱정 치료제였다. 끊임없이 바쁘게 살고 그 상태를 유지할 때 마음속에서 걱정은 스스로 자리를 잃고 사라졌다.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지지 말라. 작은 것들의 위력, 여러분,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이나 대형 재난 같은 큰 문제 앞에서는 용감하게 맞서 싸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실제로 쓰러뜨리는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날마다 반복되는 사소한 짜증, 불만, 불쾌한 경험들이었다. 카네기는 이러한 무가치한 걱정을 딱정벌레에 비유했다. 딱정벌레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수백 마리의 딱정벌레가 꾸준히 나무의 속을 갉아먹으면 결국 그 나무는 쓰러진다. 작은 걱정들이 바로 그런 딱정벌레였다. 우리 정신의 뼈를 조금씩 갉아먹어 결국 신경쇠약과 좌절에 이르게 만들었다. 클리블랜드 부인의 이야기. 카네기는 프랜시스 클리블랜드 부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는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부인으로 백악관에 살았다. 한 해 동안 수많은 공적, 사정 문제를 겪었다. 결국 의사는 그녀에게 신경쇠약 진단을 내렸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클리블랜드 부인을 무너뜨린 것은 대통령직의 거대한 문제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찮고 사소한 일들이었다. 정원사가 화단에 심은 꽃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저녁 식탁의 접시가 제자리에 놓이지 않은 것 같다거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만한 작은 일들. 그녀는 이 작은 딱정벌레들에 계속해서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겼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첫 번째 원칙 문제의 크기에 비례하라. 카네기는 사소한 걱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것이다. 문제의 크기에 비례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라. 우리는 종종 사소한 문제에 터무니없이 많은 시간과 감정을 낭비한다. $1짜리 문제에 $100어치의 걱정을 쏟아붓는다. 다음 날이면 잊을 일에 밤새 잠을 설치며 고통받는다. 카네기는 이렇게 조언했다. 걱정거리가 발생하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문제가 내 삶에서 차지하는 실제 가치와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걱정하는 시간에 제한선을 두라고 가르쳤다. 이 문제에 대해 나는 단 5분만 걱정하겠다. 그 후에는 단호하게 마음속에서 꺼내놓겠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문제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이하의 문제들은 과감하게 무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딱정벌레들이 모여 당신의 배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각각의 딱정벌레를 밟아 뭉개고 넘어가야 한다. 두 번째 원칙, 평균 법칙을 적용하라. 두 번째 원칙은 평균 법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사소한 걱정의 상당수는 일어날 확률이 극히 낮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비행 공포증을 가진 사람을 생각해 보자.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할 때 그 사람은 비행기 사고가 실제로 발생할 통계적 확률을 찾아봐야 한다. 대부분의 걱정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벼락에 맞을 확률만큼 희박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진다. 카네기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라고 요청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몇 %인가? 만약 그 확률이 1% 미만이라면 그것은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가치가 없는 걱정이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통계와 과학을 통해 막연한 두려움을 객관적인 사실로 대체할 때 사소한 걱정들이 일으키는 파괴적인 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용기와 지혜, 딱정벌레에 쓰러지지 않는 것은 강인한 정신력의 문제라기보다 합리적인 사고, 습관과 무시할 줄 아는 용기의 문제였다. 큰 위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졌다면 일상의 작은 걱정들 앞에서는 현명하게 눈 감아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온갖 걱정을 떨쳐버리는 법, 극단적인 관점의 힘, 카네기는 모든 종류의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심리 기법을 제시했다. 이 기법은 걱정을 유발하는 상황을 극단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였다.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의 대부분은 현재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과장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한 번 더 취하는 것이었다. 뉴욕 사업가의 경험, 카네기는 한강의 수강생의 경험을 소개했다. 이 남성은 사업이 크게 기울어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 불면증과 신경쇠약으로 고통받았다. 밤마다 머릿속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괴로워했다.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내일 회사가 망하면 어쩌지? 어느 날 그는 절망의 끝에서 카네기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나쁜 결과는 무엇인가? 답은 명확했다.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는 것.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가 그 최악의 상황을 마음속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좋아, 사업은 망했어. 이제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마음이 되자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즉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빚쟁이들을 만날 용기를 얻었고 담대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일부 빚의 상환 조건을 재조정했다. 결국 그는 파산하지 않고 사업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은 카네기의 마법의 공식의 심화 버전을 보여주었다. 걱정을 떨쳐버리는 핵심은 다음 세 단계였다. 첫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시각화하라. 막연한 걱정은 강했지만 구체적인 불행은 오히려 약했다. 걱정하는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결과로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이 과정은 막연한 불안을 통제 가능한 위험으로 전환시켰다. 둘째, 최악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라.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였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단계였다. 최악의 상황을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 단계였다. 받아들임은 더 이상 현실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셋째, 최악 이후를 계획하라.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인 후에는 이제 잃을 것이 없다는 전제하에 침착하게 상황을 개선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걱정을 하는 동안에는 사고가 멈췄지만 평온을 되찾자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이 되살아났다. 이때부터 모든 노력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되었다. 온갖 걱정의 해결책. 이 기법은 단순히 걱정을 멈추는 것을 넘어 인생의 난파선에서 건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 새로운 출발의 기반을 마련하게 했다. 걱정은 우리를 마비시켰지만 결단과 행동은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카네기는 이 방법이 온갖 종류의 걱정을 떨쳐버리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강력한 열쇠임을 확신했다. 신경쇠약을 방지하는 법, 신경쇠약의 진짜 원인. 카네기는 현대 사회에서 신경쇠약이 급증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질병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았다. 특히 걱정이 신경쇠약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정신적 피로가 문제다. 사람들이 신경쇠약에 걸리는 주된 이유는 과도한 육체 노동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신적인 긴장, 불필요한 걱정, 그리고 감정적인 갈등이 신경쇠약을 유발하는 실질적인 원인이었다.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 느끼는 극도의 피로는 대개 몸의 피로가 아니라 정신이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신경성 피로였다. 카네기는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하며 쉴 때조차도 걱정을 놓지 못하는 습관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한 간호사는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느라 바빴다. 하지만 밤이 되면 환자가 괜찮을까?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시달렸다. 이처럼 휴식 시간에도 정신은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신경이 소진되는 것이고 신경쇠약의 전조였다. 신경쇠약을 방지하려면 우리의 의식이 휴식을 취하도록 훈련해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눕히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이완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으라. 신경쇠약에 취약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바로 지나친 완벽주의와 긴장이었다. 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흠잡을 데 없는 결과를 원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했다. 카네기는 이러한 태도가 자기 파괴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조언했다.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고. 나의 최선이 이 정도라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용납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또한 일하는 동안 불필요한 신체적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고 이완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연습이 필수적이었다. 타이핑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 어깨가 귀까지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턱과 이가 꽉 다물어져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힘을 빼는 습관을 들여야 했다. 이러한 긴장의 이완은 신경계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어 신경쇠약을 효과적으로 방지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 신경쇠약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했다. 다른 사람의 행동, 과거의 실수, 혹은 미래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카네기는 통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으면 평생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독자들에게 수용의 기도를 가슴에 새기라고 조언했다. 하느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다. 타인의 비판, 과거의 실수, 예측 불가능한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이었다. 이 영역을 용감하게 포기하고 받아들일 때 신경은 비로소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었다.